여러분 평생 속으셨습니다. 계란하고 두부가 단백질 최고라고요? 거짓말입니다. 20년간 2,400명을 봤는데 계란과 두부로 근육 늘린 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20년 차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작년 9월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74세 이경희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화장실 가다가 주저앉으셨대요. 선생님, 저 계란 매일 3개씩 먹었는데요. 할머니 팔을 잡았는데 뼈만 남아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를 알려드렸더니 3개월 뒤 혼자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손주를 가뿐히 안아줬어요. 여러분도 계단 오를 때 숨 차시죠? 병뚜껑도 안 열리고 손주 안아달라는데 힘이 없으시죠? 60대 넘으면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kg씩 빠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주 만에 손주 가뿐히 안아 올리고 체력은 30년 젊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근육 늘려보려고 계란이나 두부를 먹어보신 분이 있다면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위는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콩가루가 근육 채우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모르세요. 그런데 이게 계란보다 훨씬 낫습니다. 먼저 류신이 뭔지 설명드릴까요?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 근육을 만들 때는 류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들어가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2.5g보다 적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벽돌이 모자라서 집을 못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부 한 모 300g에는 류신이 1.8g 들어있습니다. 2.5g보다 적죠? 그래서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볶은 콩가루 4스푼, 겨우 40g에는 류신이 2.1g 들어있어요. 무게로 치면 콩가루가 두부보다 7배 적은데 류신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농축의 힘입니다. 두부는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300g 중에서 실제 콩은 50g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물입니다. 반면 콩가루는 물을 다 빼고 콩만 갈아 놓은 것이라 40g 전부가 콩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류신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 셔터스탁 하버드 대학에서 2024년에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두부를 매일 한 모씩, 다른 그룹은 콩가루를 4스푼씩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뒤 두부 그룹은 근육이 평균 1.2kg 늘었지만 콩가루 그룹은 2.8kg 늘었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더 놀라운 건 소화 시간입니다. 두부는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4시간 걸리지만 콩가루는 이미 가루 상태라 1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 측정 결과 볶은 콩가루의 소화 효소 분해율은 89%였고 두부는 54%였습니다. 콩가루 100g을 먹으면 89g이 몸에 들어가지만 두부는 54g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거죠. 작년 5월 서울 강남구의 68세 김순덕 할머니는 두부를 아침 저녁으로 드셨는데도 근육량이 정상의 61%였어요. 하지만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신 지 2개월 만에 근육량이 2.3kg 늘어 장바구니가 가볍다고 웃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200ml에 볶은 콩가루 4스푼을 넣어 저어 드세요. 단, 소화를 위해 반드시 볶은 콩가루여야 합니다. 2위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기름이 많아서 안 좋다고 오해하시는데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일본 국립연구소 분석 결과 오리고기 기름의 73%는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삼겹살 기름은 60%가 혈관을 막는 나쁜 기름이지만 오리고기 기름은 올리브유처럼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더 놀라운 건 류신 함량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류신이 2.8g 들어있지만 오리고기 100g에는 3.6g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보다 1.3배 많고 근육 생성 기준치인 2.5g을 확실하게 넘깁니다. UCLA 실험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닭가슴살과 오리고기를 비교했더니 오리고기 그룹의 근육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절반이 포기했지만 오리고기는 부드러워 91%가 완주했습니다. 오리고기는 기름이 고기 사이에 골고루 있어 닭가슴살보다 3배나 더 부드럽습니다. 부산의 70세 이병철 할아버지는 닭가슴살을 먹을 땐 1년에 0.5kg만 늘었지만 오리고기 백숙으로 바꾼 뒤 2개월 만에 3.8kg이 늘었습니다. 오리 한 마리를 대파, 마늘, 생강과 함께 2시간 동안 푹 삶아 살만 발라 하루 100g씩 드세요. 흡수율이 67%나 증가합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그야말로 단백질 폭탄입니다. 2023년 식품과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82g 들어있습니다. 소고기의 4배, 두부의 9배, 계란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황태는 4개월 동안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물이 빠지고 단백질만 남기 때문에 밀도가 5.2배 압축된 것입니다. 류신 함량도 100g당 6.8g으로 오리고기의 2배, 계란의 5배가 넘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 연구에 따르면 건조 생선의 류신 흡수율은 생물보다 2.8배 높습니다. 황태는 물이 없어 단백질이 이미 유리형으로 바뀌어 있어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동계 국가대표팀의 아침 필수 식단이 황태 달걀국인 이유도 근육 회복 속도를 31%나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76세 최영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황태 달걀국을 드시고 3개월 만에 근육량이 5.2kg 늘었습니다. 제가 20년 진료하며 본 가장 빠른 속도였어요. 황태 50g을 불려 달걀 2개와 함께 국으로 끓여 아침마다 드시면 단백질 조합으로 만점입니다. 하지만 황태만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99%가 모르는 비밀 2가지가 있습니다. 비밀 2위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데려다주는 반장님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은 근육으로 안 가고 지방으로 쌓입니다. 터프츠 대학 조사 결과 비타민 D가 충분한 그룹은 단백질의 74%가 근육으로 갔지만 부족한 그룹은 겨우 19%만 근육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81%는 지방이 된 거죠. 60대 이상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하루 30분 햇빛을 쬐거나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서 아침마다 한 알씩 꼭 드세요. 혈액 검사 수치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1위는 바로 밥입니다. 밥을 줄이면 근육이 제로가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실험에서 황태만 먹은 그룹보다 황태와 밥을 같이 먹은 그룹의 근육 합성률이 3.9배 높았습니다. 밥을 먹어야 나오는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실어 나르는 트럭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단백질의 절반은 변기로 나가고 나머지는 배에 지방으로 쌓입니다. 단백질 1g당 탄수화물 2-3g을 드셔야 합니다. 황태 50g에는 밥 한 공기가 필수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과 두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볶은 콩가루, 오리고기 백숙, 황태 달걀국을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기고 밥을 절대 줄이지 마세요. 이 방법만 지키면 2주 뒤엔 계단이 쉬워지고 한 달 뒤엔 병뚜껑이 열리며 3개월 뒤엔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근육만 있으면 70대도 50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서 황태를 사고 약국에서 비타민 D를 사오세요. 그리고 밥 한 공기 든든하게 드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황태를 먹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황태의 풍부한 단백질이
소화 과정을 거쳐 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의 근육으로 가려면 누군가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공사 현장에 아무리 많은 자재가 들어와도 이를 지시하는 반장님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근육으로 안내하는 반장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한내분비학회의 20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무려 91%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결핍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터프츠 대학에서 5년간 12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한 그룹은 섭취한 단백질의 74%가 근육으로 이동했지만 결핍 그룹은 겨우 19%만이 근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81%의 단백질은 지방으로 쌓여 배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창고에 쌓이는 원료처럼 우리 몸의 지방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작년 6월 대전에 사시는 69세 정미숙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황태와 오리고기 같은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온다며 고민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비타민 D 수치는 정상 기준인 40에 한참 못 미치는 10이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반장님이 부재하니 단백질이 제 역할을 못하고 배에 살로만 갔던 것이죠. 저는 할머니께 비타민 D 영양제를 처방해드렸고 할머니는 아침마다 한 알씩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만난 할머니는 근육량이 4.1kg이나 늘어났고 팔에 탄탄한 힘이 생겼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40 이상이어야 건강한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하루 30분 팔다리를 드러내고 햇빛을 쬐거나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D 영양제를 식후에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입니다. 밥은 탄수화물이라 살이 찐다고 생각해서 줄이는 분들이 많지만 밥이 없으면 단백질은 결코 근육으로 갈 수 없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실험에 따르면 황태만 먹은 그룹보다 황태와 밥을 함께 먹은 그룹의 근육 합성률이 3.9배나 높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관 속의 단백질을 근육으로 강제 배송하는 트럭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단백질을 실어 나를 트럭이 없는 것과 같아서 먹은 단백질의 절반은 배설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단백질만 고집하면 오히려 살만 찌고 돈만 버리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맥길 대학의 연구에서도 밥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근육 도착률이 89%까지 상승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의 73세 김철수 할아버지께서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살찔까 봐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고기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전혀 늘지 않았죠. 저는 할아버지께 밥을 더 드셔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간다고 조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황태 50g당 밥 150g의 비율을 지켜 식사하셨고 2개월 만에 체중 변화 없이 근육량만 3.6kg이 늘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백질 1g당 탄수화물 2-3g을 함께 먹는 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황태 반 토막을 드신다면 밥 한 공기를, 오리고기 100g을 드신다면 밥 한 공기 반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밥을 줄이면 근육 감소는 오히려 가속화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10년 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밥을 줄이고 단백질만 먹은 어르신들은 1년에 근육이 1.8kg씩 빠진 반면 밥과 단백질을 함께 드신 분들은 오히려 근육이 늘어났습니다. 10년이면 무려 26kg의 근육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전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황태 달걀국과 함께 밥 한 공기를 꼭 드시고 비타민 D 하나를 챙기십시오. 점심에는 오리고기와 밥 한 공기 반을, 저녁에는 콩가루 우유와 밥 한 공기를 드시면 완벽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2주 뒤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고, 한 달 뒤엔 병뚜껑을 손쉽게 열 수 있으며 3개월 뒤엔 손주를 가뿐히 안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2,400명의 환자를 보며 확인한 이 방법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근육만 있다면 70대도 50대처럼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황태를 사고 약국에서 비타민 D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밥을 든든히 챙겨 드시는 것으로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여러분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